뭐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밀리고 밀려서 결국 이제 시험 보게 됐어요, 그죠? 근데 확실히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공부를 많이 못 하신 분이나 어쨌든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고 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시험 보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짧지만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무이론 법규 뭐 뭘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범위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슈들을 얘기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참고하면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아직 한 달 남겨놓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럼요. 근데 난 실무는 지금 현재 모르는 쟁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문제로만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계속 풀어본다 또는 뭐 기본적으로 다시 본다 이거보다 삼방식, 타당성, 목적별, 보상 또는 뭐 특집이 이런 걸 내가 공부했다고 하면 내가 답안에 쓸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실무도 일종의 논술이야. 루틴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규는 문학 판검사를 딱딱딱 정리하면서 왜 실무는 그냥 목차로만 정리해. 그게 아니라 딱딱 나왔을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써야지. 예를 들어서 뭐 특집이가 나오면 조건평가를 써야지. 교재 딱 써야지. 이걸 딱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안지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논술로서. 삼방식은 치상가의 초점은 이렇게 써야지. 쓰다가 문제에서 어떤 특징들이 느껴지면 그냥 녹여 쓰면 되잖아. 단행보습처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가면 답안을 제대로 정리를 못할 것 같다.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들 실무를 뭐 지금 정리해봤자 이런 법규 정리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못 담아요. 답안지를. 그러니까 오히려 답안지를 내가 쓸 내용을 딱딱 파트별로 정리하는 게 맞다. 뭐 그걸 암기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말에 동감을 하는 게 내가 합격하기 전에는 나는 실무이론은 잘한다 생각했어. 실무이론 뭐 보상 이런 거는 내가 거의 소문계 최강이다. 혼자 막 이런 자만에 빠져 있어도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뻔학을 한번 맞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만 했지 답안지 쓸 내용을 준비를 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합격하던 애는 뭘 했냐면 그냥 암기했어. 아까 상하이가 말한 것처럼 그걸 A3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한 장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A3 정도 하나 정도에 정리 다 해서 한 장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던 A3가 됐든. 그래서 그때 대박이 났던 게 개발부담금이었어. 개발부담금은 그냥 외웠거든. 그러니까 쟁점들을 다 이해는 해놓고 다 외워버렸거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3, 4분 생각할 시간이 없어. 사실 루틴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를 나 거꾸로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1 두고 그 밑에 쟁점수 각종 그래가지고 그냥 쭉 숫자로만 딱 보여주고서 그냥 25점짜리 문제를 20점짜리였다 그렇게 풀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한번 그런 정리가 한번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잘 모르는 쟁점들마다 이렇게 쟁점을 정리해놓고 암기해버리고 진짜 시험장에서는 되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딱 나오면 3, 4번 막 이런 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사실 분석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는 실무 항상 뭐 딴 사람들은 뭐 나한테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난 실무로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는 전략은 훨씬 쉽고 편하다 생각해. 나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나는 실무 고득점 받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게 미쳤어. 이게 결국 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남들 일반적으로 쓰는 목차나 숫자 가지고는 이게 상대적인 갭을 못 벌린단 말이야. 실무 채점하는 사람들 평가하고 평가서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장 가서 쓰려고 하면 무조건 못 쓰지. 안 되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바르는 거는 엄청 쉽잖아.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차별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아직 수험생들이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하는 게 실무 측면에서는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 다른 거 이로서 보고서 쭉 정리하는 건 아닌데 보상 공적 파트는 한번 쭉 정리할 필요는 있어.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나는 시험 보기 전 한 달쯤에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쭉 이론 쭉 한번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좀 담아놓은 상태에서 좀 다져놓고서 시험장 들어가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사실은 실무도 암기고 실무도 기술이거든. 사실 테크닉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늘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수험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100점 연습을 해라. 그냥 다른 팀장들 거든 우리들 거든 100점 딱 갖다 놓고 40점, 30점, 20점, 10점 나왔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시간 안에 뭐 풀고 1번 쟁점 보고 2번 쟁점 보고 3번 쟁점 보고 4번 쟁점 보고 딱 정리해 놓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제일 나중에 풀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시간이 남을 때 앞쪽에서 좀 때려서 풀고, 그러니까 이 작전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그게 다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실무에 대한 지식이 높다 해가지고 그걸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작전을 수립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면 좀 고득점이야. 그치, 맞아요. 그치. 나는 그 수험생들이 뭐 작전 막 얘기하는데, 그 작전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뭐 실무가 57분 정도 됐다 1번이 그러면 1번 무조건 적고 엔딩 치고 가격 내고 시장가격 조정하고 1시간 넘기 전에 2번 문제 들어간다 뭐 이런 작전들 있잖아. 그러니까 1분 1초마다 디테일하게 그 연습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스터디 문제들 가져와가지고 실제 연습을 해봐야지 그게 생기거든. 내가 아무리 막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대처 방법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래서 합격하던 애 시험장 들어갈 때 마음이 되게 편했어. 사실 계속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했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보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막 뭐 늘리고 이거는 난 아무 버릴 거는 버려야 돼. 이제는. 그냥 버려야 돼. 알고 있는 거 대충 정리하고 그냥 연습해가지고 테크닉만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연습해가지고 시험장에 마음 편히 들어가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사실 메인은 $1 남았을 때 두 분이잖아. 이론은 제가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서 제가 그 실무 얘기한 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이거는 이론 안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전을 짜는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제 다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땠냐면, 저는 이제 실무는 그것까지 다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1번 뭘 한다, 2번 뭘 한다, 3번 뭘 한다. 일단 그거부터 시작이야. 근데 실무 나눠주고 문제 좀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제일 처음 본 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전체 자료의 숫자 끝 페이지가 25페이지를 넘는지, 25페이지를 넘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대신 자료를 죽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잘한 논점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작전 1번. 다만 15페이지 미만으로 자료가 떨어졌다. 난이도는 극상이다. 그게. 왜냐면 내가 판단해서 넣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봐요 나는. 야 근데 미안한데 요즘에는 그냥 쉬워도 15페이지. 아 진짜? 저희 때랑 좀 달라? 달라? 일단 가장 그런 유형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 100점을 보는 거지. 실무도 431로 나온 지 고착화 됐나는데? 거의 고착화한테 봐야지. 우리 때는 이제 35점짜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치. 얼굴이 2개면 얼굴 하나만 조지면 돼. 나머지는 그냥 문제수 풀어도 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모르는 논점, 아는 논점이 나왔을 때 아는 논점은 내가 어떻게 가가니까 몇 분을 소요하고, 뭐 모르는 건 뒤로 빼놨다가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먼저 푸는 방법도 있고, 그 작전이 굉장히 디테일한 작전이 필요하다는, 남보다 조금만 잘하면 합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부를 좀 비교적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기출문제 최근 10개를 가지고 내가 이 시점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작성을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의 순서를 1, 3, 4번 할 건지 뭐 이런 식이잖아. 문제풀이의 순서, 그다음에 배점 시간의 할당, 뭐 이런 것들, 버릴 건 버리고 이런 판단하는 게 이제 미리 시나리오 짜고 들어갔는데, 근데 2년차들은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어. 그치, 우리도 4년차 내지 7년차 내지. 2년차 되게 오히려 이제 그런 거지. 한방식, 목적별, 타당성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문제 푸는 루틴이 정확히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렇죠. 생각하고 가면 그렇죠. 그게 최선인 것 같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문제,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딱 첫인상에서 문제에서 눌리면 걔 못 풀어. 그럼 걔 뒤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좀 심플하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 2년차들. 나도 이론을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어서 너무 이론을 못해서 굳이 한마디 하면 서를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멋있게 쓰는 게 서가 아니고
그냥 실전 딱 들어갔을 때 서를 예쁘게 쓰려면 그냥 무릎 1, 2, 3에 답을 써. 그래. 나는 딱 이거는 이래서 뭐다, 이건 이래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딱 쓰면 훨씬 깔끔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러고서 답안지가 좀 깔끔해졌던 것 같아요. 아까도 상황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전에 자료 페이지 수에 비해서 쉬운 것도 15페이지 아래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예전에 비해 트렌드 자체와 수험생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표현해내는 그 어떤 질적인 밀도와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이론은 1번이 그거야. 무조건 16페이지 이상 쓴다. 일단은 16페이지 이상 써갖고 꽈락 점수가 나온 사람은 나 거의 못 본 거야. 양으로 주자. 무조건 16페이지 이상 쓴다. 우리 때는 의미가 없었어 그게. 우리 때 20페이지였어. 20페이지였는데 학교권에 있는 한 천몇백 명은 다 20페이지를 썼었지.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론은 제 1번이 그거야. 16페이지 이상 쓴다. 16페이지가 아니에요. 16페이지 이상 쓴다. 무조건. 한 번 더 주잖아. 나반지 달라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승현이 형이 얘기했던 건데 서론을 잘 쓰려고 하지 말아라. 서론이나 서술을 못 쓰게 쓰지 마세요. 대신 16페이지는 써야 돼 일단. 근데 서술하고 서론을 막 구성하고 막 얼토당토하는 막 좀 피상적인 얘기를 쓰고 있을 거면 차라리 본문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냥 형식,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뭐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딱딱 짜여진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 실제 수험생들 중에서.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이론은 웬만하면 뒤에서 쓰는 게 나아. 실무랑 달라. 이거는 실무는 얼기설기하고 왔고 맞춰놓고 이제 집중할 때 딱 들어가는 건데 이론은 모르는 문제를 앞에서 쓰기 시작하면 처음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잘 쓰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 머리를 들어서 일단 머리 들으면 플러스 3분이야 이론은. 그러면 끝까지 못 간단 말이야. 그게 세 번째 중요한 거고, 네 번째가 뭐냐면 3번하고 4번에 목숨을 걸어봐요. 지금 나오는 이론 시험의 난이도에서는 1번하고 2번을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 거의 없어. 한 1%도 안 돼. 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 봤잖아. 재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 봤잖아. 1, 2번 거 어떻게 쓸 거야? 미국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수험생들이 돼도 너무 어려워. 우리도 어려운데 솔직히. 내가 그 답안을 쓰려고 8시간 동안 고민을 해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는데 AI 알아야 되지. 얼마나 힘들까. 1, 2번은 배점 맞춰서 비슷한 내용,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글짓기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3, 4번을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어차피 1, 2번이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 지금. 물론 올해 시험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트렌드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3, 4번은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들이야 거의 대부분. 작년에 3번 같은 경우도 4번 같은 경우 조사 산정, 조사 평가 나오지 않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잘 쓰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거지. 그걸 잘 쓰는 거에는 많이 쓰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10점이면 2페이지 쓰세요 그냥. 어차피 1, 2번 볼 거 없다라는 거 출제위원 다 알아요 요즘에.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점수 잘 맞기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그럼 그게 되려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론은 썼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게 필요해요. 한 알에도 제대로 16페이지, 17페이지 시간 안에 딱 커튼 끊고 들어오는 그 감각을 계속해서 익혀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쓰세요 이론은. 법규는 문학판검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면 그렇게 어려움 느끼지 않아요. 실무는 문제 분석이 됐다면 답안지 쓰는 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답안지를 채우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론은 목차도 뽑아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본문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에 가장 부담이 많은 시험이에요. 근데 쓰는 연습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한 달 동안 진짜 뭐 시쳇말로 죽어라 쓰면 계속 끊고 들어올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일단 16페이지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속도감이 붙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자신감은 생겨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이런 답안지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처음에 네. 답안지가 20페이지 됐을 때 못 썼는데 그럴 때쯤 되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네. 마지막 에 가가지고 한 줄에 한 네. 칸에 2줄씩 써. 그래요. 머리가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손이 쓰는 거지. 적극적으로 나는 찬성하는 게 일단 요는 그거 같아. 일단 이론은 많이 쓰면 연습을 하자라는 건데 채점위원들이랑 출제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이론 들어가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채점을 하기 굉장히 힘들다. 별 크게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정말 생각을 담아서 이건 뭐 수험생들을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금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느끼는 상황 자체가 그 내용 자체로서 이제 사실 그렇게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좀
맞는 것 같고 또 이론 같은 경우에 이 채점 결과를 보면 편차가 제일 좁아. 왜요? 최고득점자하고 과락도 많지 않고. 네. 그럼 뭘로 점수를 주겠냐라는 거야. 그럼 뭘 써야 점수 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6페이지까지 끊는 연습 무조건 해라. 답안을 외워서라도 16페이지 끊는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라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역으로 질문할게요. 시험장 들어가서 모르면 안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냉정한데? 그렇잖아요.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도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써야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잘못했어야 할 건 아니잖아요. 시험장 들어와서.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하루에 100점 이상은 무조건 써요. 100점 이상이에요. 100점은 아주 기본인 거고 이론은 지금. 쓰는 연습을 끝까지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실험이 끝난 얘기예요. 진짜.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법원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좋은 결과 나오는 애들 많았잖아.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잡히는 과목인데 머리가 쓰는 게 아니라 손이 쓰는 거예요. 손이 고통스럽지만 한 달 정도만 참고 열심히 쓰면은 시험장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고 시험장 들어가서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20페이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딱 그것만 지켜주시면 이론은 뭐 범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불이다가 아니라 논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썼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써서 16페이지를 항상 채울 수 있는 그 자신감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규는 뭘 할까요? 법규는 이제 서브가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 아닌가요? 서브가 뭐 이론이나 실무처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심플한 딱 세트가 다 각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트를 정확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판례의 키워드나 뭐 학설의 키워드나 뭐 이제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 숙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깜지 썼어, 깜지. 안 해보셔서 아니, 그게 제일 좋아. 일주일 딱 잡고 우리 행정법 쟁점해봤자 50개밖에 안 되잖아. 네, 그렇죠. 50개를 월요일부터 1번부터 10번, 1번부터 20번, 1번부터 30번, 금요일날에 1번부터 50번. 와. 그거 그냥 답안지에다가 조사 하나 안 틀리고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즉 나는 그거 하고 법규 시작할 때 항상 그거 먼저 시작했거든. 그거 하고 딱 시작하면 사실 법규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그러진 않아. 나도 비슷한데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마지막에 한 달 남겨두고 물론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뭐 그냥 행정법 책 그냥 쭉 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법정 보고 근데 한 달 전에 내가 한 게 기본 쟁점 있잖아. 그래서 뭐 신뢰보건책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한 번 쓰고 또 써. 그러니까 2번을 연속 써서 내가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법규는 난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법규가 판례 위주로 나오면 판례에서 얘기하는 그 판사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무릇 뭐뭇이라 하면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안지에서. 그 개념을 먼저 오히려 이론도 개념으로 시작을 하지만 법규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써주는 게 그건 맞는 말이지. 맞아요. 요즘 그건 맞는 말이지. 그게 믿어도 되네. 65점 맞았어요. 법규 나는. 근데 굳이 일반적인 수험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법규의 고득점의 어떤 방법은 사실은 좀 종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 2주씩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짧게 학설 판례를 많이 쓰는 것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요건이나 그냥 관련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 적격이라서 성질 당사자 적격도 쟁점 아니지만 한두 줄 그냥 척척 쳐주고 그냥 소송 요건 판단할 때 0.5점, 0.5점, 그렇지. 0.5점, 그렇게 0.5점씩 해가지고 그것들이 쌓여서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소장을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쨌든 소송 요건들 다 검토할 거 아니야. 그지? 한두 줄을 탁탁탁 치고 그냥. TV 보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연필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속도가 딱 2줄 정도 있어. 뭐 읽을 수 있는 속도가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개별법에서 사실은 개별법 전체에 너무 중요한 쟁점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 터치하는 게 사실은 고득점의 방법 같은데 그게 좀 쉽진 않지. 쉽진 않은데 되게 어려운 얘기야. 근데 나는 제일 법전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도움이 되는 건 절차하고. 그러니까 나는 법전에다가 주체가 누군지를 다 빨간색으로 쳐놨거든. 누가 뭘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좀
그 마지막에 얘가 맨날 법전 봤다니까 나도 마지막에 들어갈 때 법전을 쭉 봤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정리하고 타겟팅한 거 보니까 토지보상법은 절차가 쭉 눈에 들어오니까 사례 문제를 딱 들어갔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 맞아. 아 그렇지. 그게 있어야지. 당연히 얘가 하는 건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뭐가 나올 건지를 모르는 쟁점이라도 끌을 수 있거든요. 법전 3단 법전 되게 중요해 그렇게. 근데 요새 3단 법전도 애들이 안 봐서 그걸 법전을 안 보더라고요. 실법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어제 했던 거를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기간에서는 새로운 문제 따나간 거를 보기보다는 내가 안 봤던 것들을 보기보다는 어제 풀었던 스터디 문제를 한 번 더 써서 100분 내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내일은 다른 걸 봐도 되냐? 내일도 그걸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건데 시간도 잘 가고요. 불안하지도 않고요. 익숙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일매일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한 달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법무사나 경찰 간부나 이런 노무사들처럼 암기 사항들을 그대로 발라내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논술 시험이야. 서술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쟤는 공부가 좀 덜 됐는데 어떻게 제가 합격해? 이런 케이스가 나와. 서술형이니. 조금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서술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뽑는 시험이라서 너무 또 달달달 암기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쓰는 연습 네, 맞습니다. 쓰는 연습 중요하다. 그래서 제 초반에는 이론에서 자기의 생각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생각을 처음부터 쓰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면 본질적이고 원래 있는 것들을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쓴 다음에 이론의 답이 어딨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공부가 산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반대예요.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16페이지를 채우면 됩니다. 16페이지 이상. 이상 최소한.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이 먹은 형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투법. 내가 공수법 세대. 공투법 세대. 직원법. 직원법. 깜짝 놀랐다. 지금 보면 되게 익숙해. 직가공시법. 부동산 아닌가요? 근데 나는 수험생들 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건 우리 2차 공부 아까 서술형 뭐 얘기하는 거 맞는데 우리 1차 공부가 아니야. 나는 사학이가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막 몸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데 다들 걱정했지. 저 어떻게 해? 마지막인데. 마지막 일주일은 2차 시험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버리고 가는 거야. 맞아. 그냥 몸을 편하게 하고 머리가 최대한 열려있게끔 딱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지. 1차처럼 머리에다 다 꾸역꾸역 담아가지고 시험장에서 쫙 뱉어내고 그러고 나오는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가볍고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진짜 마음 편하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 이제 쓰는 게 마음 편한 거야. 내 말은 막 나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진짜 막 시험 전날에도 막 무슨 서브를 보느라 새벽 3시 막 이렇게 자고 있거든. 아이고. 앞으로 큰일 하실 분들인데 버려야 돼요. 갖고 있던 것들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지금 말한 것만 다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냥 계속 비워내고 맞아.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생각나는 데 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시험 보기 전날이나 전전날 한번 보게 또 한번 다시 얘기할까? 나중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은 기간 정리 어떤 것들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